은퇴 위기까지 몰렸던 투수의 손가락 통증이 피아노 하나로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커리어 종료까지 거론됐던 맥스 슈어저. 그를 다시 마운드로 돌아오게 만든 건 의사도 아니었고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최근 뜨거운 야구 단신들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구 팬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정말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맥스 슈어저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손가락 통증이 사라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딸들과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슈어저는 2023년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은퇴까지 고민할 정도였죠. 지난 시즌 역시 전반기에 단 5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의료진의 진단도 냉정했습니다. 이 통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은 없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올스타 휴식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슈어저는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유튜브를 보며 독학을 시작했죠. 그저 취미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 근육이 강화됐고 그동안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던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이후 슈어저는 꾸준히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포스트 시즌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팀 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슈어저의 별명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 쇼팽, 그리고 매드 마에스트로. 야구 선수가 아닌 마치 음악과 같은 별명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도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기억이 커리어를 살리는 열쇠가 됐습니다. 슈어저는 겨울 동안 플로리다 집에 피아노를 들여놨고 시즌 중 머무른 토론토의 콘도에도 같은 피아노를 배치했습니다. 야구와 음악, 두 가지를 동시에 이어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그는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섭니다. 1년, $300만 계약으로 토론토에 잔류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붙어 있습니다. 65이닝부터 10이닝마다 $100만 추가되고 155이닝을 채우면 총 $1000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1살 시즌.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현재 그는 팀의 5번째 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즈먼, 시스, 나우어, 폰스에 이어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다저스 역시 선발 로테이션을 확정했습니다. 개막 시리즈에서는 야마모토, 슈엔, 글래스나우가 등판하고 이후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서는 사사키, 오타니, 야마모토가 나섭니다. 특히 이 시리즈에서는 일본인 선발 투수들이 연속으로 등판하는 진귀한 장면이 예상됩니다. 시즌 초반,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역할은 저스틴 로블레스키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괴물 같은 투구가 나왔습니다. 글래스나우가 시범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에인절스 타자들을 상대로 5이닝 동안 무려 삼진 11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커브만으로 이 기록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커브 사용 비율이 무려 72%였습니다. 말 그대로 타자들을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글래스나우의 변화는 투구 스타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겨울, 그는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팀 분석에 따르면 체내 지방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식사 횟수를 늘려 체중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근육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파운드의 지방을 의도적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투수에게 있어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강력한 퍼포먼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부상 선수들의 복귀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스넬과 에드먼, 두 선수 모두 5월 말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계약 소식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을 상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크리스토퍼 산체스. 그가 팀으로부터 대형 계약을 선물받았습니다. 산체스는 풀타임 2년차 시즌을 마친 뒤 4년 2,250만 달러 보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옵션이 더해지면 최대 6년 4,900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의 지난 시즌 성과였습니다. 연봉 200만 달러를 받으며 내셔널리그 4위 영상 투표 2위에 올랐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시즌이었죠. 필라델피아 구단 역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될 예정이었던 루자르도에게 5년, 1억 3,500만 달러 계약을 안겼고 남은 자원을 산체스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국 산체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장기 계약으로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올해는 300만 달러, 이후 연봉은 점점 상승합니다. 600만, 900만, 1,500만, 1,600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두 시즌에는 각각 3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또 하나의 큰 옵션이 숨어 있습니다. 2033년 4,450만 달러 팀 옵션과 100만 달러 바이아웃.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체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2013년 템파베이에 입단할 당시 키가 6피트 1인치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 키는 6피트 6인치였습니다. 무려 15cm 가까운 차이. 이 차이는 투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산체스의 익스텐션은 7.0피트. 상위 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더 가까운 위치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부문 최강자들도 있습니다. 글래스나우는 7.6피트, 체프먼은 산체스의 어린 시절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7.3피트의 익스텐션을 기록합니다. 특히 체프먼은 산체스의 어린 시절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우상을 따라잡는 투수로 성장한 셈입니다.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강력한 선발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놀라는 2030년까지, 루자르도는 2031년까지, 산체스는 2032년까지 계약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앤드류 페인터까지 더해집니다. 서비스 타임이 시작되면 자유계약 선수까지 6년이 남아 2031년까지 팀에 묵이게 됩니다. 반면 빠져나갈 선수들도 있습니다. 타이완 워커는 올 시즌 이후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 잭 윌러 역시 내년 시즌 후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카스테아노스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페이롤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윌러의 상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 수술 이후 회복 중인 그는 트리플 A 시즌이 시작되면 곧바로 재활 등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팀도 있습니다. 바로 애틀랜타입니다. 최근까지도 부상 이슈가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결국 핵심 투수인 스펜서 스트라이더마저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팀 전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여러 명의 부상 선수를 아는 채 시즌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습니다. 레이날도 로페스의 구속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평균 구속은 95.5마일이었지만 최근 등판에서는 무려 89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수에게 있어 구속 저하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애틀랜타는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아쉬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더입니다. 그는 2022년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듬해에는 20승을 거두며 탈삼진 부문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팀 역사까지 새로 쓴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였지만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긴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였지만 현재는 구속 저하와 제구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팀과 선수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휴스턴은 선발 운영에 변수가 생길 경우 아리게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스턴 역시 로스터에 변화를 줬습니다. 페이튼 톨리를 마이너리그로 보내고 코넬리 얼리에게 롱맨 역할을 맡겼습니다. 카디널스에서는 흥미로운 신인이 등장합니다. JJ 웨더홀트가 개막 로스터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개막전을 통해 메이저리그 데뷔를 치르게 되며 무려 1번 타자로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특히 한국계 혈통으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국 대표팀 합류를 희망했지만 아쉽게도 자격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베테랑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앤드류 맥커친이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며 무려 18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템파베이는 트레이드로 영입한 개빈 넉스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스즈키 세이야의 복귀가 예상보다 빠를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의 티켓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400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타니 슈에이가 대만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무려 $1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역대급 금액입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